네, 반갑습니다. 가져갈 거 먼저 챙깁시다. QR을 찍거나 아니면 저 주소를 적어 두시거나 직접 타이핑해서 들어오시거나. 오늘은 강의 중에 열심히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질문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들어오면 이런 링크들과 자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강의를 하게 된 슬라이드에 일부 발췌했던 원본 슬라이드 링크도 있어요. 근데 이 링크는 지금도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또 들어오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거고요. 집단지성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링크예요. 저도 일부 슬라이드를 여기서 발췌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강의 중에 소개되는 여러 가지 자료와 링크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여러분이 타이핑하고 찾아내려면 힘드니까 여기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내용은 이렇습니다. 챗GPT가 무엇인가? 그리고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계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것들의 한계점을 모르면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하게 되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한테 하늘을 날라라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거예요. 챗GPT한테도 시켜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서 인공지능 별거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서 얘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셨다면 궁금합니다. 잠시 한 번만 일어서 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챗GPT 100시간 이상 써봤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100시간 이상 써봤다 지금까지. 50시간 이상 써봤다 앉아주세요. 10시간 이상 써봤다 앉아주세요. 1시간 이상 써봤다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서라 그럴 때 이 말 잘 듣는 귀한 분들. 그 다음에 출판인답게 아날로그에 익숙한 제가 접한 부류 중에서 두 번째로 1시간도 안 써본 분들이 많은. 그래서 그럴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저희. 오늘 한번 써보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라는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용해 볼 거예요. 이 안타깝게도 이 확장 프로그램은 전화기에선 사용할 수 없고 실제 컴퓨터, 패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컴퓨터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대안, 경쟁자, 변이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죠. 이 시간에는 저만 이야기하지 않고 같이 질문하고 토론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챗GPT가 뭐냐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죠. 혹시라도 중간에 글씨가 안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손 한 번만 살짝 들어주시면 제가 인지를 하고 키우든 뭐 다른 방법을 쓸게요. 챗GPT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금 벌써 한 6개월쯤 지났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그야말로 난리였어요. 2월인가 3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강의 의뢰를 받고 그리고 강의서를 만들어 놨는데 한 달 뒤에 그 강의서를 상당 부분 고쳐야 될 정도로 급변한 변화가 있었어요. 요즘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뭔가 새로운 게 나와 있고요. 요즘은 챗GPT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걸 사용하는 다른 환경들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정말 기가 막힐 정도예요. 심지어는 제 주변 분들이 오늘 이런 거 생겼어 그러고 보내오거든요. 그래도 제가 챗GPT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모르는 걸 보내와요. 그 정도로 급변하고 있어요. 챗GPT 나오고 나서 왜 난리였냐라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구글에서 뭔가를 한번 찾아볼 때 하고 그리고 나서 챗GPT하고 뭔가를 찾아볼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정확한 명칭이 뭐죠, 여기가? 저기 있다. 출판문화정보센터. 네. 제가 이렇게 해보죠.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챗GPT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고침. 여기다가 아시아 출판문화센터. 네. 오타 있어도 뭐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사실은 지가 알아서 잘 고쳐내요. 그랬더니 죄송하대요. 못 찾겠대요. 오케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주 출판도시.
다시 수정 파주 출판 도시라고 해보죠. 지금 여기 번역돼서 나오는 거는 제가 다른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 중이라서 그래요. 원래는 번역이 안 되고 영어로만 나와요. 파주 출판 도시는 이렇게 됐대요. 아까 아시아 출판문화정보센터를 못 찾는 걸 보니까 이것도 얘의 한계인데, 제가 몸 담고 활동하고 있는 토스트마스터스라는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그래서 토스트마스터스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죠. 그랬더니 토스트마스터스는 영어로 나와요. 잠시만 기다립시다. 한국어로 번역해 줄 거예요. 오케이. 토스트마스터는 이런 거래요. 그래서 영어로 스피치하고 리더십 향상하고 이런 모임이거든요. 여기에 조직이 디스트릭트, 디비전, 에어리어, 클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계층 구조가. 그래서 제가 똑같은 거를 토스트마스터스라고 구글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토스트마스터 홈페이지가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할 건데 디스트릭트라고 검색을 해보죠. 거기 밑에 있는 하위 조직이에요. 그랬더니 디스트릭트의 영어 뜻을 알려주네요. 그리고는 사전에 있는 것들을 알려줘요. 이 이야기를 챗GPT한테 다시 한번 해보죠. 좀 전에 제가 토스트마스터스를 검색했고요. 그리고 다시 가서 디스트릭트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또 요거로 나와요. 좀만 기다립시다. 얍. 토스트마스터스에서 지구, 디스트릭트는 토스트마스터 클럽을 위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얘가 지금 디스트릭트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전에 내가 토스트마스터스라는 거를 질문했기 때문에 그 다음 그 맥락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in the context of Toastmasters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했던 질문을 기억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거기에 이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소리를 안 하는 거죠. 구글에서 찾았을 때는 디스트릭트라고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디스트릭트,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출판에만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 그러면 앞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다 출판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챗GPT가 구글 검색과 차이점이에요. 문맥을 인식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인식하는데 꽤 오랫동안 인식을 해요. 좋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냥 질문 던지면 얘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답변을 하는 형식이에요. 세로 고침. 그리고는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면 얘가 그 다음에 질문에 답을 해요. 우리 글 쓰는 거는 잘하는 거거든요. 이거 코드를 짜세요. 또는 이렇게 된 엑셀 창에다가 뭐를 어떻게 하고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난 컴퓨터 몰라, 안 할래 이러는데 여기에 타이핑하고 글씨 쓰고 글씨 읽고는 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너무 좋다는 거죠. 거기서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은 AI 춘추전국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달라지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과장이라면 한 주 지나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마치 자동차 초기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자동차 초기에 어쨌냐면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기계공학을 약간 알아야 돼요. 혹시 연식이 오래된 분들 초크라는 거 자동차에서 만져봤다 손? 있네요. 옛날에는 겨울에 시동을 하려면 초크 레버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걸 했어요. 요즘 세대들한테 초크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죠. 요즘은 더 심해졌어요. 그냥 버튼 누르고 밟는다, 간다, 끝. 변속? 그런 거 몰라요. 클러치? 몰라요. 지금은 챗GPT를 쓰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제한이 좀 있어요. 이제 막 발전되기 시작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아날로그밖에 모르겠어. 그러면 좀 더 버티세요. 더 쉬워질 거예요. 굉장히 쉬워질 거예요. 특히 그림 그리는 거,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제법 어려워요. 그러나 좀 더 있으면 아주 쉬워질 거예요. 문제는 그 사이에 남들은 많이 쓰는데 나는 그걸 참아낼 수 있냐? 그것만 극복하면 돼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100만 사용자 달성할 때까지 5일밖에 안 걸렸어요. 인스타그램이 2개월 걸렸어요. 틱톡이 1개월인가 걸렸을걸요?
넷플릭스는 3년이 걸렸어요. 그랬는데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달성했어요. 챗GPT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우리 대학 수능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기와 함께 예문과 다 제시를 했어요. 그리고는 답을 맞추나 한 거죠.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거 가지고 했어요. 이쪽에 보면 SAT 시험이 있고요. 이쪽에 가면 수학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종류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여기 초록색이 뭐냐면 GPT 4.0이 낸 성적이고 파란색이 GPT 3.5가 낸 성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80점이니까 80점 넘었네요. 챗GPT 3.5는 파란색 한 81점쯤 받았고 챗GPT 4.0은 85점쯤 받았네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이 3.5거든요. 근데 4.0은 이렇게 성적이 차이가 날 만큼 좋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이쪽은 죽쓰고 있어요. 이쪽이 뭐냐? 수학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챗GPT는 문과생이에요. 이과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챗GPT는 하지 말아야 될 거, 수학 계산하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384 더하기 280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가 그 못 풀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챗GPT 오리지널 알고리즘으로 못 풀어요. 절대로 못 풀어요. 지금 사람들이 손을 써가지고 그 풀게 한 거죠. 제 동료 친구 숙번이라는 친구가 동화 만들기를 챗GPT하고 하였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깜짝 놀랄 거예요. 충격 좀 받을 거예요. 챗GPT한테 동화 하나 만들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라 내용을 다시 잘라서 여기 제일 앞에 있는 문장 하나만 챗GPT가 만들어낸 문장과 그리고 미드전이라고 있어요. 얘는 그림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에요. 걔한테 넘겼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넘기고 이 문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줘 라고 한 거죠. 그냥 저는 조용히 넘길게요. 여러분이 읽고 그림 감상해 주세요. 어때요? 진짜 그럴싸하죠? 말 안 할게요. 그냥 조용히. 앞에 것만 그냥 빠르게 읽어봅시다. 옛날 옛적에 굴굴한 언덕과 울창한 초원 사이에 자리한 파주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유유 흐르는 것 같고 자연의 아름다운 구석이 구석구석 감싸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농장을 돌보고 주변의 평온함을 받아들이며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파주에는 다른 마을과 다른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장은 보잘것 없었지만 그 도시에는 엄청난 수의 전도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지? 이야기에 대한 타고난 번역의 문제예요. 네. 원래 오리지널 영어거든요.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그래요. 이야기에 대한 타고난 사랑을 가진 마을 사람들은 기이한 거주지를 창의성과 상상력의 안식처로 바꿨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릴리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종종 파주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도록 이끄는 매혹적인 정신과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네, 그럴싸하죠?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저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파주 출판 도시에 가서, 그냥 파주는 뺍시다. 출판 도시에 가서 출판인들에게 챗GPT 강의를 해야 해. 2시간 강의안을 만들어줘. 출판과 챗GPT라는 주제를 부각시켜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혹시 어디 가서 종종 말 이야기, 강의, 뭐 스피치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나온 거 결과 볼게요. 강의 날로 먹을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주석을 다는 직업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눈알 붙이기라는 이름의 직업이 있어요. 보고 사람이 아 이거는 뭐야 라고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일을 해요. 그것과 인공지능 챗GPT가 이 일을 하는 것에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이게 챗GPT 템퍼러처 1이라고 있고 템퍼러처 0.2라고 있는데 1이 되면 소설을 엄청 써내는 거예요. 그냥 뻥을 되게 많이 쳐요. 0.2면 뻥을 좀 안 쳐요.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빨간색이 이제 사실 그대로, 요게 뻥 좀 치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제일 위에 요거에 그 훈련받은 주석가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확도를 살펴보니까 여기가 100점 만점이거든요. 그랬더니 빨간색 여기 100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accuracy 정확도예요. 정확도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군요. 오히려 이쪽은 정확도가 사람이 떨어지네요. 이 위에가.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보여줬어요. 이거 어떻게 동작하는데? 라는 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순신. 저기는 이견이 없죠? 네. 얘는 어떻게 동작하냐 하면 저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를 공부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챗GPT가 인터넷에 있는 문서는 죄다 공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저런 문서들을 읽었는데 저 앞에는 항상 이순신이 있었어. 100개 중에 99.999개가 이순신이었어. 그럼 얘는 아무 의심 없이 이순신은 이라고 저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그 쥐 훈련, 고양이 훈련시키는 것처럼 잘했어 그러고 먹이 하나 주고 이런 것처럼 챗GPT를 그런 식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나는 오늘 뭘 배웠다. 뭘 배웠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챗GPT를 배웠다 할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 안 있고 딴 데 가 있던 분들은 또 뭘 했을까요? 나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웠다. 나는 워드프레스를 배웠다. 뭐 이런 걸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 대답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야? 를 가지고 확률로 제일 높은 확률의 단어를 여기다 채우는 거예요. 챗GPT가 하는 동작 원리를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니까 앞에 무슨 말이 있었어? 라는 거를 같이 하면 또 좀 더 정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 7월, 챗GPT가 여기 들어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많은 데이터를 공부를 해서 저 말을 채우기는 하는데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챗GPT가 지각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지각 하나도 없어요. 얘는 말은 잘하는데 지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이순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저 자리엔 이순신을 집어넣으면 이건 100점이야. 그거는 확실히 아는 애예요. 예전에 전화를 하면 인도에서 전화를 받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막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주문을 할 건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답을 하는데 문제는 이 전화 받는 사람이 맥도날드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챗GPT는 마치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는 대답을 100% 믿으면 큰일 난다예요. 용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잠이 와요. 3가지 용어만 해봅시다. GPT라고 하거든요. 그 G라는 말은 generative, P는 pre-trained, T는 transformer의 약자예요. 그래서 챗GPT는 앞에 채팅 형식을 따는 GPT다 이런 거죠. 이름 지은 게 그래요. 마치
미원이 조미료의 대명사가 돼버린 것처럼 챗 GPT는 생성 AI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프롬프트라는 게 있는데 깜빡깜빡 하는 거, 그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여기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 이걸 프롬프트라고 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주제가 될 거예요. 제너러티브라고,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제너러티브라고 있어요. 그게 생성 AI예요. 얘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어쩌고저쩌고 졸려요. 넘어가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뭘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뭘 만들어요? 문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애 말고 그림을 만드는 애도 있고 비디오를 만드는 애도 있어요. 이미 나와 있고요. 좀 무시무시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저랑 아는 분이 아무도 없는데 나 원혁인데 돈 좀 보내, 이런 거에 안 속잖아요, 우리.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속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만 변조하면 큰일 났다 야. 그리고 어머니가 돈 보낼 거거든요. 근데 비디오까지 켜가지고 영상통화까지 해요. 제가 아닌데 제 비디오가 나오고 제 목소리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Pre-trained, 미리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을 다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 거 또다시 더하기 가르칠 필요 없이 그냥 200 더하기 400은 하고 물어보면 얘가 그거 가지고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학습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트랜스포머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얘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용어예요. 그래서 저런 논문을 쓴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여러분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대화를 하면 제일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 제가 1시간 전에 설명했는데 1시간 뒤에 와갖고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가르칠 기분이 안 나요. 일주일 전에 나랑 뭐라고 하자고, 다음 주에 뭐 하자고 약속했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더니 우리 다음 주에 그거 할까요? 이러는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하기로 약속해놓고 이 사람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어텐션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잘하려면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챗 GPT는 이전에 했던 말을 기억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잘 쓰려면 어째야 되냐, 그리고 어떤 한계점이 있냐를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 첫 화면에 가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로 고침해 볼게요. 네, 여기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저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보래요.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 보면 할 수 없는 거, 리미테이션, 제한점이란 게 있어요. 제한점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편견이나 또는 해로운 정보를 생산합니다. 다시요, 얘가 저걸 만들어낸 원리는 뭐라 그랬냐면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다 공부했다예요. 인터넷의 문서는 백인들이 많이 올릴까요? 황인들이 많이 올릴까요? 흑인들이 많이 올릴까요? 아니면 누구 게 제일 없을까요? 흑인들 게 제일 없죠. 아직 아프리카는 인터넷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문서는 주로 백인들의 문서 아니면 황인들의 문서 정도라는 거죠. 흑인들의 관점은 전혀 학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편견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뭐 종교로는 어느 종교가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많이 문서를 배출한 종교의 편향이 존재할 거다라는 거죠. 그거 감안하고 보셔야 돼요. 해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원자탄 어떻게 만들어? 폭탄 어떻게 만들어? 안 들키고 공항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방법은 뭐야? 자살하는 좋은 방법은 뭐야? 이런 거 얼마든지 질문하면 대답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 챗GPT를 만든 회사는 그런 질문이 오면 저는 그런 대답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런 대답을 하게끔 해놨단 말이죠. 저 이러다가 위험인물로 찍힐 것 같아요. 하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서. 네, 이런 질문 하면 안 돼요. 네, 빨간색 나왔어요. 그리고는 네, 그렇대요. 자살하는 방법은 뭐야? 고통 없이 자살하는 방법은 뭐야? 이런 거 질문하면 저기 요즘은 자살 그 방지위원회 그쪽 도움의 콜센터 전화번호를 알려줘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다 알려줬어요. 근데 예, 알려줬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안 돼라고 하고 저 회사가 열심히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또 돌려가지고 자살이란 말 대신에 그러면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걸 애써 돌려가지고 딴 말로 돌려봅시다. 그럼 얘 아마 대답할걸요? 그걸 탈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탈옥하는 질문만 모아놓아서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엔 별 인간이 다 있으니까. 세 번째, 2021년 이후로부터는 정보가 업데이트 안 됐다요. 챗GPT 저거 학습하는데 6개월이 걸려요. 전기 어마어마하게 소모하고요. 그러니 다시 또 지금까지 정보, 지금 2023년인데 2023년까지 정보를 추가로 공부해라고 하는데 또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공부하면 6개월 뒤내야 뭐가 되네요. 아직 춘추전국 시대라 그랬어요. 나중에 되면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돼. 뭐 그래서 일주 전권 다 대답할 수 있어. 이런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선 안 될 질문이 있어요.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문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트럼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학습을 멈췄거든요. 인터넷 안 돼요? 사실은 인터넷 돼요.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원자탄 만드는 방법 뭐야? 이런 거 묻는 사람들한테 인터넷에 가서 그 정보 긁어다가 알려주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끊어놨어요. 너무 위험해서. 21년 이후는 모른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거짓말을 잘한다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템퍼러처라는 게 있어요. 그 템퍼러처가 높아지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창작에 더 많이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나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게 진짜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파주 출판도시에는 모든 주차가 무료야? 라고 하면 얘가 아마도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예요. 제가 다시 거기다가 그래도 거기는 출판인의 도시고 사람도 적고 무료가 아니겠어? 라고 자꾸 얘를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가면 얘는 파주 출판도시는 주차가 무료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얘를 길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거기에 기반해서 점점 소설을 써내요. 오래지 않아 경험할 거예요. 질문해보면 너무 그럴싸하게 대답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나오면 인간은 직업을 잃는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틀렸어요. 아니요. 그게 사실인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미국 변호사가 이런 판례가 있으며 라고 하고 변호를 했어요. 근데 그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변호사는 어디서 가져왔냐? 챗GPT한테 이런 판례가 있어? 라고 물었어요. 챗GPT가 그런 판례가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대로 긁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망신을 당했어요. 의료 정보를 여기다 질문하면 큰일 나요. 무좀에 이런 게 좋다는데 맞아? 챗GPT는 소설을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무좀에 아주 좋아요. 그래서 발가락을 잘라야 될 사태를 만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의료, 금융 등등에는 챗GPT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는 거죠. 탄소 배출을 많이 해요. 저 지구를 살리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얘 한번 질문할 때마다 저 마이크로소프트 빙 쪽에서 할 때 한 달에 5억이 들어간다라고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까먹었어요. 대충 한 사람이 한 달에 50개 정도 던진다. 사실은 더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거 질문 하나 할 때마다 한 500원쯤 나가더라고요. 전기료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 그냥 컴퓨터 질문 한번 하면 0.01원 정도 나갈까 말까 해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괜한 질문 던지지 말고 지구를 살립시다. 잘하는 거. 소설 잘 써요. 창의력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뭐 좀 써줘 이런 거 하면 돼요. 저희 작가가 자꾸 납기를 늦추고 이러면 얘한테 대신 쓰라고 하세요. 잘 써요. 요약 잘해요. 그러니 이제 대학 교육 큰일 났어요. 책을 요약해와. 보고서, 리포트 만들어와. 대학에서 이미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쓰거든요.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1번, 챗GPT 사용 금지. 2번, 챗GPT 써서 요약해와. 어떻게 하실래요? 1번이요? 사용 금지? 지금 대학이 실제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고 있어요. 사용 금지한다고 학생들이 안 쓸까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좀 미래에서 이야기할 일인데 지금 나왔으니까 그냥 합시다. 344 곱하기 470. 우리 아들이 주산 1단이야. 혹시 주산이란 거 알아요? 주산 자격증 막 따서 암산 잘해요. 그런데 계산기가 나왔네요. 계산기 사용 금지.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자동차가 나왔어요.
마부들이 협회를 만들었어요. 자동차 탑승 금지. 그런다고 세상이 안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에서 챗GPT 사용 금지 이런 거 해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쩔 건데 정말로 창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요약을 잘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이게 챗GPT 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더라. 그건 끝까지 막아야죠. 막는 방법 생각해보면 있어요. 네가 요약하는 과정을 전부 비디오를 찍어와.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창작하는 과정을 전부 비디오 찍어와. 근데 그거보다는 쓰되 챗 GPT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숙제로 내는 게 더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저기 일산까지 가야 되는데 걸어서 가. 이거보다는 나와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가고 그 시간에 남는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쓰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코드를 잘 짜요. 여러분하고는 코드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제가 종종 보는데 단순 반복 업무를 출판인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꽤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반복하면서 나는 오늘 보람찬 하루를 보냈어 라고 하고 있다면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작업이 있다면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얘한테 시키세요. 이따가 예제를 보여드릴게요. 코드 짠다는 것은 프로그래머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전에는 자동차 운전은 지금 우주선을 타는 것은 우주인들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계속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도 우주선을 타는 날이 올 거예요. 지금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프로그램 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점점 더 일반인들에게 열려지고 있어요. 그만큼 쉬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한테 물어보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얘가 꽤 잘 알려줘요.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셀, 구글 시트 아마도 쓸 건데 그걸 더 잘 쓰고 싶다. 그걸로 매번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다. 그러면 얘한테 질문해 보시면 얘가 잘 해내요. 챗GPT 원리 중에 이걸 만든 나라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에 맞추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로 하면 빨리 되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들어요. 다시 얘기하면 전기료도 적게 들어요. 토큰이라는 단위가 있거든요. 얘가 한 단어가 한 토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United Nations, UN 이거는 굳이 두 단어가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 토큰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토큰이란 단어로 얘는 동작을 하는데 한글의 경우에는 아직 이 연구가 미흡해요. 그냥 무조건 한 글자를 한 토큰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가 심해요. 여기에 이렇게 한글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거 세조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집어넣었을 때는 183 토큰인데 한글로 넣었더니 751 토큰이나 써버려요. 잘 안 하다 보면 전기료를 저만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챗GPT는 아까 앞에서 했던 이야기, 지난주 대화했던 이야기를 기억하는 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이 했던 이야기를 기억해요. 얼마만큼 기억하는데 4,000 토큰을 기억해요. 챗GPT 3.5 기준으로요. 4.0은 8,000 토큰 또는 32,000 토큰을 기억해요. 그 돈 내는 거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서서히 잊어가요. 4,000 토큰 다 쓰면 앞에 했던 이야기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챗GPT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new chat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채팅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새 프롬프트가 나타나요. 그럼 이때부터 토큰이 새로 시작이 돼요. 여기서 앞에서 했던 거 이런 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질문에 대해서 토큰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답변 나온 거가 토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번에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앞에 거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나중에 갔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에다 또 이야기를 하면 앞에 했던 이야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4,000 토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부터 서서히 잊어간다라는 거예요. 코드를 짜보자 라고 했네요. 이거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챗GPT하고 이야기할 때 역할을 지정해 주세요. 너는 이제부터 훌륭한 책 편집자야. 너는 이런 책을 편집해줘. 책의 내용은 이런 거야. 또는 너는 지금부터 훌륭한 마케터야. 나는 이 책에 대해서 광고를 할 거야. 이 책에 대한 좋은 광고 문구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역할을 지정하면 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흔한 실수 뭘 원하는지 얼버무린 거예요. 너 내 말 알지?
너 내 맘 알지? 전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진짜 모르겠어요.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나는 지금 이런 걸 원해 라고 말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예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좋은 마케팅 문구를 만들어줘 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광고 문구 좋은 거 뭐 있죠? 그런 거 하나 집어넣고, 이거는 좋은 감기약 광고야. 나는 이 책에 대해서 이런 광고 문구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고 내 책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한 세션에 주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요 하나가 세션이고 4,000 토큰을 기억한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한 번은 이렇게 기술 이야기하고, 한 번은 책 이야기하고, 한 번은 마케팅 이야기하고, 이러면 얘가 다 섞어버려요. 따로따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수학 계산 아까 챗GPT 못한다 그랬어요. 부정문으로 하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 보다는 너 이래 라고 지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단 말이죠. 그리고 얘가 뭐라고 장황하게, 얘 진짜 말 많아요. 뭐라고 하면 엄청 쏟아내거든요. 그러면 너 그거 다시 50자로 요약해봐. 500자로 요약해봐. 너무 어려워. 초딩 버전으로 다시 가르쳐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저거를 좀 더 유머를 섞어줘 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앞에서 제가 뭔가 했어요. 그냥 어젯밤에 뭔가를 했는데, 여기다 유머를 좀 섞어줘 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 이야기를 유머를 섞어서 만들어내네요. 또는 저 이야기를 30자로 줄여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요청하고 얘 잘 못하네 그러고 때려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계속해서 다시 요청을 하세요. 질문을 했는데 얘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질문 자체를 잘못했어. 그러면 질문을 수정하라는 거죠. 수정은 어떻게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누르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쩌고 저쩌고 고치고 다시 제출을 하면 얘가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줘요. 요거만 하고 우리 실제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쉬는 시간을 같이 드릴게요. 우선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방법은 에스크업이에요. 카카오톡을 여세요. 그리고 에스크업을 찾아내세요. 아숙업이라고 된 게 있어요. 에스크업 혹은 아숙업이라고 된 게 있어요. 걔를 친구 채널 추가하시고 거기다 질문을 하면 얘가 영어로 번역하여 챗 GPT에게 질문하고 다시 한글로 번역해줘요. 그리고 글씨로 된 거를 사진 찍어서 올리면 OCR, 글씨 인식을 해서 그 글씨에 있는 거 요약해줘라고 하면 요약도 해줘요. 또는 여기에 뭐가 담겨 있어? 라고 하면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알려줘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얘한테 느낌표는 언제 사용해? 라고 질문을 했어요. 느낌표를 쓰면 챗GPT 4.0을 사용하는 질문을 해요. 챗GPT 4.0은 아까 훨씬 성능이 좋거든요. 근데 저거 하루에 질문을 지금 얼마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한을 해놨거든요. 몇 개밖에 못 써요. 왜냐면 저건 유료거든요. 그래서 제한을 해놨는데 그냥 여러분이 질문하면 3.5한테 질문하고요. 느낌표를 앞에다 붙이고 하면 4.0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그 스크린 캡처한 걸 넘겼어요. 스크린 캡처한 걸 넘겼고 그랬더니 711글자를 읽었대요. 요약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그림에 있는 걸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는 거를 다시 재미없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요청을 한 번만 하고 때려치면 안 되고, 야, 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좀 더 쉽게 설명해줘. 초등 5학년 수준으로 다시 써줘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좀 더 쉬운 말로 이제 알아듣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옆에 책이 많은데요. 책을 사진을 하나 찍고 걔한테 던지고 이거 요약해줘 라고 해보세요. 책 한 페이지 찍어갖고. 여기까지 하고 저는 잠시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수업 사용하는 시간과 실습 시간을 가지죠. 에스크업 써보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처음 써보신 분들. 이미 써보신 분들은 뭐 별 감동 없을 거고. 재밌어요. 재밌는 것에서 이제 끝나지 않고 유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얘가 내 비서다. 이 정도 되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여기 코딩 예제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거 이런 거를 하도록 한번 해보죠. 뭐라냐면 구글 시트에 들어가는 앱스 스크립트를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구글 시트는 엑셀이에요. 요즘 클라우드 환경을 많이 써서 그래서 결과는 파일 이름, URL, 크기,
종류, 뭐 이런 거 가져오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파일 이름, 그 다음에 URL, 그리고 시트다, 그리고 사이즈, 뭐 이렇게 적도록 제가 요청을 했어요. 이게 별 감동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도 안 써봤으면. 근데 저는 이런 코드를 짜는 사람으로서 이걸 딱 보고서 얘가 코드를 짜네? 그 다음에는 설마 이게 돌아가겠어? 그래서 여기 카피 코드 해가지고 카피했어요. 그리고는 구글 시트에 가져와서 그 시트에다가 확장 프로그램 앱스 스크립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다가 좀 전에 짠 코드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짠 코드가 여기 있는 요거예요, 요거. 그거를 실행을 시켜보죠. 그랬더니 감동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엄청나게 많은 파일이 있거든요. 세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세기를 포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얘가 지금 찾아갖고 이러고서 막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아직도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한도 없이 만들 거예요.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해내고 여기에 용량이랑 뭐 이런 것까지 다 채웠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서 용량 큰 놈들을 뭐구나 찾아갖고 지울 수도 있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파일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고, 여기다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나는 여기 가져온 거에서 요 시트를 그대로 주고 난 여기서 여기다가 X 마크를 하나 하면 얘는 다 지웠으면 좋겠어. 지워줘.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반복 작업을 많이 한다. 그러면 시도해 보세요. 하다가 막힌다.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뿐 아니고요. 제 주변에 이런 거 약간만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 챗GPT 나오고 나서 지금 신세계를 만났어요. 그 전에 프로그래머한테 돈 주고 해야 될 일을 이제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너무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는 본업보다도 여기에 빠져갖고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챗GPT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챗GPT를 안 써봤다. 그러면 오늘 그 첫날을 만들어 보세요.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구글에 가서 챗GPT를 찾는 거죠. 여기 구글이에요. 챗GPT 그리고 찾아요. 챗GPT 이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그냥 기억해야 되고, 그럼 여기 OpenAI라는 회사가 만든 거예요. 이 회사의 챗GPT 사이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누르면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 거는 이건 계정을 한 번이라도 만든 사람, 사인업 하라고 나온 거는 처음 하는 사람. 여러분은 사인업을 하셔야 돼요. 사인업 하면 메일 주소 집어넣어. 근데 그냥 메일 주소 하는 것보다 구글 주소 쓰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인증받아. 그래서 전화번호 문자 날라오면 인증 한번 받으면 끝! 그럼 무료로 쓰는 거예요. 얼마나 무료인데, 전에는 그냥 영원히 무료였거든요. 요즘은 점점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제가 마지막 하는 건 3시간에 21개 질문. 뭐 이렇게 줄었을 거예요, 지금은. 한 달에 20달러인가 25달러인가를 내면 질문 무제한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달에 20달러 돈 낼 거면 좀 더 고민해보고 쓰세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안 쓸 거예요. 3시간에 21개 그만큼 못 채워요.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돈 내세요. 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러면 들어가면 첫 화면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네, 문자 인증까지 다 받고 나면 그러면 여기다 이제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 얘가 영어로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한글로 질문하면 너한테 한글로 질문해도 돼? 한글도 영어랑 속도가 같아? 뻥! 전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왜 한글로 질문하면 넌 떠듬떠듬 대답하니? 진짜로 한글로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글씨가 막 흘러다녀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솔직하게 말하죠. 이렇다니까요. 처음에 한 번 나왔을 때 이거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러나 때로는 이러고 이제 사실을 말하죠. 더 추궁하면 네, 잘못했어요. 이래요. 그래서 이렇다 이거죠.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폰에서는 어떻게 하는데, 폰에서는 크롬 혹은 브라우저 뭐든지 사용해서
요 챗GPT 사이트에 가서 역시 마찬가지 계정 만들고 전화번호 인증한 다음에 질문하면 되는데 번역을 해서 질문을 해야죠. 영어로. 그래서 구글 번역, 파파고 이런 거 아시죠? 모르시면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세요. 신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언어의 장벽이 없어져요. 그리고 질문하면 되고요. 크롬에서는 오른쪽 클릭 번역하면 여기 메뉴 가서 번역하면 여기 번역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 번역된 상태에서 계속 한글로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되고 다시 영어로 바꿔서 그리고는 다시 번역된 영어로 질문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네, 오케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자. 제가 해보니까요. 폰에서 챗GPT 쓰는 거는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나 지금은 편하게 쓸 수 있고 번역해서 붙여놓고 다시 번역하고 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지금 폰에서는 이를 쓰기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askUp 알려드렸어요. 카카오톡에서 그냥 편하게 한글로 질문하세요. 진짜 챗GPT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그 차이를 가지고 불평할 정도까지는 안 될 거예요. 효과적으로 쓰려면 편하게 쓰기 위해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크롬에 웹스토어에 가서 설치하고 쓰면 돼요. 그런데 컴퓨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서 얘를 그냥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쓰더란 말이죠.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남자분들 말고 여자분들한테 제가 요청을 합시다. 제일 앞에 앉은 죄로. 저 강사잖아요. 제가 오늘 그 집에 가서 좀 자도 될까요?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아니,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앱을 설치한다는 건 뭐랑 같냐면 우리 집에 와서 마음대로 지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설치하는 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정보를 탈탈 털려요. 피싱, 해킹 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요즘 프로그램 중에는 이렇게 한번 딱 클릭하면 그다음부터 여러분 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들여다보고 폰 카메라도 켜고 마이크도 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저런 거 설치하지 마세요. 그래서 확실한 것들만 설치하자. 잘 모르겠다면 첫 번째 여기를 봐라. 여기 체크 마크가 돼 있으면 체크 마크도 안 돼 있으면 그냥 무조건 걸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추천이라고 붙어 있어요. 저런 거 없다. 걸르세요.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쓸 정도로 유능한 사람도 아니고 그 정도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추천하고 체크 마크 붙은 것만 써도 넘쳐날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사용자가 여기 보면 20만 명 다운받았네요. 100만쯤 됐다? 그러면 조금 믿을만해요. 이게 무지 집단 지성이 발휘해서 그 왜 주식 리딩방에 들어가서 막 재산 날리는 사람처럼 거기도 여러 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사람 수 많다고 무조건 안심하면 안 돼요. 리뷰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 이런 위험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챗GPT를 알려주면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일은 저 스토어에 가서 앱센터에 가서 챗GPT를 검색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줄줄이 엄청 많이 나와요. 다 사기예요. 지금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어떤 모바일 앱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설치해서 혹시라도 쓰고 있다면 지금 쉬 하시고 집에 가서 지우세요. 돈까지 냈다. 빨리 해지하세요. 그런 돈은 저한테 기부하세요. 아직까지 오픈 AI는 어떤 앱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웹밖에 없어요. 웹에 가서 쓰면 충분한 거거든요. 앱에서 쓴다고 번역해 주지도 않거니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예요. 확장 프로그램. 이걸 쓰면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이건 뭐냐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링크 드린 거 있죠. 늦게 오신 분들 없구나. 여기요. QR 찍거나 저 주소로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지금 소개하는 것들 다 있어요. bit.ly 파주 2307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크롬에 가서 확장 프로그램 검색을 하고 프롬프트 진이라는 걸 검색을 하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미 설치를 해서 삭제할게요. 그래서 이거 삭제 확인. 삭제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 고침 질문을 달리 했어요. 아까는 너 한글 영어 똑같아? 라고 질문했거든요. 이번에는 한글로 질문하면 넌 속도가 느려?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얘 말하는 거 보세요. 아까는 빠득빠득 똑같다고 우기던 애가 지금 바로 자세 돌변하죠. 질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한글로 질문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어로 질문해 볼까요? English, is there any speed
differences in speed between Korean and English. 스펠 틀린 거 그따위 무시. 그런 건 지가 알아서 고칠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해야죠. 다시 이걸 다시 또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야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크롬 확장 프로그램 그리고는 프롬프트 지니라고 검색을 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찾는 링크랑 그걸 아까 거기 드렸어요. 이런 게 나오면 여기다 크롬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별 190 그리고 사용자 30만 명이 썼네요. 이거는 제가 추천하니까 믿고 설치하셔도 돼요. 네, 추가. 그래서 확장 프로그램 추가. 그러면 추가가 되면 여기 이렇게 크롬에서 삭제 이러고 나와요. 설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게 이제 크롬이잖아요. 크롬에 여기 가면 확장 프로그램이란 게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 톱니바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얘를 누르면 확장 프로그램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확장 프로그램 관리라고 있는데 여기 가면 무수히 많은 확장 프로그램들이 아니 여러분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나는 챗 GPT가 들어간 것만 찾아줘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켜진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 꺼진 거고 안 쓰는 거예요. 아예 삭제해버리면 완전히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꺼놓기만 해도 얘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켰어요. 그리고는 새로 고침하고 나서 영어에 비해서 한글로 그러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됐고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고맙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챗 GPT 옵티마이저가 있는데요. 얘는 하고 나면 이 결과를 이렇게 쭉 해갖고 카피 페이스트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클릭, 복사,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 자동으로 여기 아이콘이 나타나서 저는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카피 HTML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챗GPT4 구글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 하냐면 구글 검색을 하면 챗GPT한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냥 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해요. 직접 챗GPT 가서 검색하시라. 챗GPT 한번 검색할 때마다 전기료 엄청 써요.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이런 건데 챗GPT4 구글 여기 있죠. 켤게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가 지혜숲이죠. 지혜숲 파주라고 검색해 봅시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Ask ChatGPT for this query 이러고 나오죠. 그래서 띵 네, wait 그러고 나와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눌러서 나오는 거 말고 그냥 항상 나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특별하게 뒤에다 물음표를 붙였을 때만 나와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선택이고 여기에 챗GPT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구글 검색하면 얘도 만들어진다 인데 느리기도 하거니와 이게 필요할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냥 필요할 때 저쪽 가서 직접 검색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는 게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챗GPT 라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하면 혹시 해외에 출판 때문에 연락을 자주 한다 그러면 써보세요. 메일 오면 Gmail 뭐 이런 거에다가 얘를 같이 끼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메일이 오면 거기에 이렇게 아이콘이 나타나면서 그거 딱 누르면 뭐라고 답변할래? 내가 그렇게 할게. 아니, 나는 그거 수락 못 하겠어. 이렇게만 한 줄 딱 쓰면 얘가 그거를 긴 비즈니스 메일로 바꿔요. 우리 영어로 메일, 비즈니스 메일 쓰려면 좀 힘들잖아요. 얘가 그거 해주는 애예요. 훌륭해요. 프롬프티우스라는 것은 말로 질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영어로 타이핑해서 질문하는 것도 힘든데 말로 할 수 있는 유튜브 서머리 챗GPT 유튜브 서머리 요건데 켰네요. 요거 찾아서 설치하고 켜면 되고요. 그럼 뭐가 되냐? 유튜브에 가서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파주 출판 도시라고 검색을 해봅시다. 뭐가 나오나 모르겠다. 네, 뭐 하나 나왔어요. 연봉 현실 뭐 이런 거 나왔네. 그래서 이거를 띵 하면은
우리 한국말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네, stop. 여기 보면 transcript and summary 이런 게 나오죠. 얘를 누르면 얘가 이것에 나오는 거를 스크립트를 다 만들었네요. 그 스크립트 나올 뿐 아니라 여기 요거를 누르면 챗GPT에서 저거 요약하는 거 챗GPT 무지 잘한다 그랬죠? 그래서 쟤를 순식간에 요약해서 저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알려준다 이거죠. 아, 이제 요약하는군요. 네. 네, 느려요. 그래서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 비디오 볼 필요 없이 그냥 띵, 요약 끝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웹 챗 GPT가 있는데 이건 그냥 안 써요. 왜 안 쓰냐? 빙 챗이란 게 나와 있고 그 다음 바드란 게 나와 있어서 굳이 얘를 써야 될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제는 안 쓰고요. 린이란 게 있어서 아무 때나 그냥 단축키 누르면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AI PRM이란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그래서 얘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학장 프로그램 AI PRM을 설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AI PRM을 설치하고 제가 일부러 꺼놨는데 켜보면 여기 화면이 바뀌어요. 새로 고침 이렇게 바뀌어요. 아, 저기 무슨 영어 무서워. 근데 아주 쓸모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픽 전부 Search Engine Optimization 혹시 아실까요? 웹페이지에 네이버에 내 홈페이지가 상위로 나오고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카피라이트 재밌는 광고 문구 만들어줘. 개발 쪽 모르겠고요. 마케팅 뭐 이렇게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search. 그래서 나는 유튜브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우리 출판사 홍보 영상을 만들고요. 유튜브 스크립트 제너레이터.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여기 유튜브 스크립트 제너레이터로 바뀌어요. 그리고 뭐랄까요? 책, 요즘 책 뭐가 있지? 황제를 위하여. 아, 옛날 책 합시다 그냥. 황제를 위하여. 오래된 책. 그러나 다시 봐야만 할 책. 재출간. 이거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띵 하면 저 AI PRM은 뭐 하느냐면 질문하는 방법을 제대로 만들어서 챗GPT한테 넘기는 거예요. 나는 단지 그냥 키워드 몇 개만 아까 집어넣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는 챗GPT한테 나는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고 싶으니 유튜브 스크립트로 적합한 것을 만들어주는데 글자 수는 얼마로 해주고 창의성은 얼마나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거 할 땐 창의성을 높여야겠죠. 그래서 질문하는 템플릿인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소개 음악 나오고 숨겨진 몸으로 어쩌저쩌 그러고 나서 인트로 비디오 몽타주를 보내래요. 그러고 나서 진행자가 신사용료로는 어쩌저쩌 저기 지금 우리 감독 PD님께서 지금 허탈한 웃음을 내 직업이 뺏길 것 같아 이런 그런 뉘앙스의 웃음을 짓고 계세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AI PRM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키워드 그랬어요. 키워드 하고 나서 키워드 전략. 그래서 홍보 홈페이지를 만들 건데 여기다가 제가 밑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장애인 협동조합에 가서 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협동조합 장애인 이러고서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뭘 만들어줬냐면 이런 걸 만들어줬어요. 이게 뭐냐면 키워드 클러스터, 키워드, search intent, 찾는 의도, 제목, 그리고 메타 데이터 이런 것들을 그 홈페이지에 태그로 집어넣고 올리면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할 때 상위에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아, 탁월해요. 이거 비싼 돈 주고 마케터한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아웃랭크 그랬어요. 그래서 탁월한 아티클, 훌륭한 기사 하나 만들어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뭐라 했냐면 여기 웹 주소를 하나 줬어요. 이것도 장애협동조합 그쪽 강의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제가 그건데 장애인 협동조합에 대한 최상위에 나오는 웹 주소를 하나 긁어왔어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는 얘한테 했더니 얘가 뭘 만들어줬냐면 이런 훌륭한 기사를 만들어냈어요. 이건 직접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새로 고침 여기 너무 컸어. outrank 네, outrank 아티클 체크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주소 하나 줍시다. 그래서
publish, 베스트 너블. 영어 출판 베스트에 나오는 첫 번째 사이트가 이거네요. 그래서 이 사이트 주소를 카피.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죠. 붙여넣기. 그래서 이 사이트를 능가하는 훌륭한 아티클을 만들어 봐. 라고 했더니 남의 건 감동이 안 와요. 여러분 거 갖고 집어넣고 하면 매우 감동이 와요. 네. 이제 번역이 될 거예요. 야, 번역해줘. 어이. 얘가 가끔 뭐죠? 프롬프트 진이가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수동 번역 합시다, 그러면. 얍. 해외 이야기죠? 훌륭하네요. 이런 거예요. 카피라이트 하나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출판사 홍보 카피라이트 만들고 싶어요.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만들어낸다 이거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 쇼핑몰을 능가하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다 주소 주고 이거 능가하는 홈페이지 만들 수 있도록 해줘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내요. 유튜브 스크립트 만들어줘 아까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AI PRM은 맨 처음에는 잘 못 쓰더라도 여러분이 아까 저희 100시간 이상 써봤다 이런 분들은 오늘 당장 AI PRM하고 친해지세요. 그러면 아마 인건비 절감, 뭐 회사 경비 절감, 매출의 향상 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챗GPT를 쓰다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마다 챗GPT한테 자꾸 물어보세요. 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 이렇게요. 챗GPT의 창의력, 이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옛날에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에 대해서 알려줘. 그럴 일이 있나요? 말도 안 되지. 그러나 얘가 세종대왕의 맥북 프로 던짐 사건은 역사적인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일화로 뻥. 15세기 조선왕조 세종대왕이 개발한 훈민정음의 초고를 작성하는 중 문서 작성 중단에 대한 담당자에 분노하여 맥북 프로와 함께 그를 방으로 집어던진 사건입니다. 완전 사기죠. 그러나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이게 챗GPT의 특징이에요. 지금은 오픈 AI 회사가 이걸 막아버렸어요. 조선 왕조 시대에는 맥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보려면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조선 최고의 기생 부루미토 비토에 대해서 알아? 저런 사람이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저거 어디 일본 만화인지 무협지에 나오는 사람이래요. 네, 그렇습니다. 빙, 신이라고 비유도 썼거든요. 구글의 진은 뭘 검색해도 제대로 안 되는, 중국에 가면 저희 구글이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빙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빙이 이거 이겨보겠다고 챗GPT를 엮었죠. 대박이었어요. 엄청 주식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요즘 바드가 나오고 나서 얘 위치가 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빙에 하면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다. 챗GPT 실시간 검색을 할 수 있다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도 위험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꾸 제안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쓸모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인상이에요. 얘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줘요.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저 컴퓨터 쪽 이야기고요. 얘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줬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자세한 정보, 이게 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클릭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 명백하게 이건 안 된다라고 답이 달려 있어요. 근데도 얘는 된다고 답을 하는 거죠. 뻥이에요. 그래서 빙조차도 저 챗GPT하고 엮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팩트 체크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웹사이트 갔더니 you can't라고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도 된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바드가 나왔어요. 구글이 만들었어요. 바드라고 구글에서 찾으면 돼요. 그냥 BARD 엔터. 그러면 바드라는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좋은 점, 얘는 폰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바드 사이트에 가서 한글로 질문하면 한글로 대답해요. 번역 필요 없어요. 그게 짱 좋아요. 그리고 얘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도 다 돼요. 여기서 대통령 누구야? 한국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 현재 상태를 알려줘요. 이렇대요.
근데 챗GPT한테 물어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문재인입니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죠. 요즘은 답변이 고쳐졌어요. 2020년 현재라고 해요. 그래서 바드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LG, SK, KT도 요즘 뭘 한다라고 들었어요. 에서 만들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전 세계에서 이런 생성 AI를 만드는 나라는 한국, 중국, 미국 이 정도예요. 꽤 잘하는 거죠. 우리는 한국 그러면 에이, 우리는 뭐 못해 뭐 이러는데 잘하고 있어요.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뭐야? 얘한테 검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채팅 재설정 이런 게 있어요. 재설정하면 새로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best job이라는 검색어로 200 뭐 이렇게 해보면 아니요 2022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2022년 best job 그래갖고 이렇게 100개 best job 이러고 나오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와요. 이런 거 매년 보면서 혹시 자녀의 직업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다. 저는 권하기는 하지 말아요. 애가 알아서 하도록 냅둬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의 직업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 10대 직업에 국세청 탑 돈 많이 내는 세금 많이 낸 10대 직업에 뭐가 올라 있냐면 도선사가 올라 있어요. 그 직업이 뭔지 안다 손? 알겠어요. 못 듣는 분들은 자녀가 와서 아빠 나 도선사 할래 그러면 이놈 자식 공부나 해라 임마. 변호사 이럴 수 있단 말이죠. 미국에서는 오디올로지스트라는 직업이 10년 동안 6번인가 베스트 10에 올라왔어요. 오디올로지스트 뭐 하는 거죠? 또 역시 아빠 오디올로지스트 할 거야. 그게 뭐야?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청능사. 그래도 모르겠죠? 공문화 임마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보청기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너스, 메디컬, 피지션 등등 쭉 나와요. 이런데 여기에 지금 뭐가 각광받는 직업으로 예측되고 있냐?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각광받는 직업으로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 질문,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해야 돼?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글쓰기 능력이 필요하고 출판이면 출판 또는 마케팅이면 마케팅 그쪽에 도메인 지식이라고 하죠. 그 실무 지식이 필요해요. 질문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는 게 AI가 내 직업을 대체할 거야 라는 걱정을 하는데 그 걱정을 할 시간에 실력을 더 쌓으세요. 그 걱정할 시간에 챗GPT를 더 사용하세요. 실제로 AI는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뺏어가냐? AI를 잘 쓰는 사람이 AI 안 쓰는 사람의 직업을 뺏어간단 말이죠. 어떤 회사 이야기를 하죠. 개발자가 20명이 있었어요. 5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는요, 쉬는 시간이 3시간마다 해요. 왜 저렇게 됐냐? 챗GPT한테 계속 질문하면 얘가 코드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언제 걸 만들어요? 2020년 코드를 만들어줘요. 그 사이 컴퓨터는 굉장히 변해요. 그래서 이 최근 거를 반영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얘는 옛날 코드고 얘는 이렇게 바꿔야 돼를 아는 거죠. 챗GPT를 안 쓰는 초보 개발자들 아무것도 모르고 코드를 생으로 짜기 시작해요. 그래서 잘 쓰는 사람들은 자기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챗GPT한테 물어가지고 20분 만에 코드를 짜내요. 근데 안 쓰는 사람은 사흘 걸려도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안 쓰는 사람들 15명 해고 잘 쓰는 사람들이 20명이 하던 일을 해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출판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게 안 쓰고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의 일을 빠른 속도로 더 많이 해낼 거예요. 3시간마다 휴식 왜 하냐면 챗GPT가 3시간마다 질문 25개인지 1개인지로 제한해놨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들의 쉬는 시간이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요. 놀랍게도 성, 사기, 도박, 게임이 가장 먼저 발전해요. 인스타그램에 가보면 AI가 만들어낸 핫한 모델들이 지금 나돌아다녀요. 어제는 페이스북에 AI가 만든 비디오가 올라왔더라고요. 아프로디테 석상이 줄넘기를 해요. AI가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됐다는 것은 곧 이제 나머지 산업 영역에도 다 퍼질 거다라는 거죠. 머지않았어요.
AI하고 공존이 가능하냐?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있는데 코드 짜주는 애예요. 코파일럿, 코드 짜주는 애예요. 그런데 이름을 코파일럿이라고 바꿨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반드시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행기에도 오토파일럿 모드가 있어요. 그렇다고 조종사가 타지 않나요? 아니에요. 오토파일럿 동안에도 기장은 여전히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운전을 자율주행하는 동안에도 현재 법으로는 운전자가 그대로 핸들에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뭐 해야 돼? 또는 한술 더 떠서 우리 아이 뭐 해야 돼? 우리 아이 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진심으로. 저 진로에 대해서도 강의 많이 하는데 부모가 개입하면 할수록 아이들은 망가져요. 여러분 출판 버전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매일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시간을 거기다 쓰는 사람과 챗GPT를 활용해서 그 시간을 예를 들어서 40시간을 거기다 쓰는데 챗GPT 써가지고 3시간만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해내겠죠. 문맹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 모르는 게 창피한 시절이 있었어요. 6.25 때 할머니들 글 배우고 싶어서 굉장히 애썼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영어를 못하면 쭈삣쭈삣대기 시작해요. 이제 대한민국 영어 굉장히 잘해요. 어느 날 컴퓨터를 못하면 쭈삣쭈삣대요. 그런데 한술 더 나가서 이제 빅데이터가 나오더니 데이터 모르면 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니 그 사이에 AI맹이 생겼어요. 키오스크라는 게 생기고 나서 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주문하는 것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노인들은. 점점 이런 세상들이 됐어요. 컴퓨터 왜 사용하냐?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컴퓨터는 왜 쓰죠? 자, 흔한 대답부터 할까요? 빨라서요. 효율성이 좋아서요. 동의할 수 없어요. 여기 지혜숲 지도를 그려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요. 손으로 그리면 5분이면 그려요. 포토샵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얼마 걸려요? 5분 안에 그릴 수 있다 손? 없네요. 그럼 컴퓨터 빨라요? 전혀 안 빨라요. 효율적이에요? 아니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근데 왜 쓰죠? 우리 계산 많이 하는 것들 엑셀에 넣고 하거나 구글 시트에 넣고 하죠. 그건 왜 그러죠? 편하니까요?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엑셀을 안 배웠다면 전혀 편하지 않아요. 계산기 두드리는 게 더 편해요. 그걸 배워서 그런 거예요. 컴퓨터 왜 쓰냐? 반복되는 작업을 내가 5시간 배웠는데 그 이후로 500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러면 쓰는 가치가 있는 거죠. 챗GPT, 그 중에도 AI PRM, 오늘 배우는데 1시간 정도 시간 들 거예요. 유튜브에 가서 검색해보면 그거 소개하는 영상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한 10시간 공부했다고 합시다. 앞으로 100시간, 1000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배울 가치가 있다 이거죠. 난 계속 모르고 살 거야. 그러기에는 얘가 도와주는 영역이 너무 커요. 인간이 기계랑 다른 점은 뭐냐라는 것을 자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창의력은 기계가 넘을 수 없는 마지막 선이야 라고 했거든요. 챗GPT 창의력 대단히 뛰어나요. 새로운 소설 쓰는데 이건 뭐 도저히 당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도대체 못하겠어요. 창의력은 기계가 마지막으로 달려들 영역이야 라고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했거든요. 거짓말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대 철학자가 했던 말, 우리 삶에서 유일한 것은 계속 변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고인물이 되지 않고 변해야지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저작권은 어떻게 되느냐? 출판인으로서 관심사항이죠. 안타깝게도 챗GPT가 만들어낸 것은 저작권 위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례예요. 그래서 챗GPT가 만들어낸 그림에 대해서 그것은 저작권을 인정할 수, 그러니까 딴 사람이 저 그림 내 거랑 비슷해. 챗GPT가 내 거 가져가서 공부하고 만들어낸 거야 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야기 그냥 제가 가만히 있을게요. 읽어보시고 각자 느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기계를 열심히 쓴다는 게 생각을 안 하는 거랑 동일시되면 안 돼요. 생각은 여전히 필요해요. 소통과 공감은 기계가 아직까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 보고 회의하고 저 직원이 오늘 힘들구나. 저 직원이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구나. 잘했네. 칭찬해 주는 거. 이거는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한 번만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안 볼 테니까 종이에다가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절친 5명, 가족 빼고요. 이름 쓰기 싫으면 이니셜만 써도 돼요.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절친 5명 써보기. 이거 논문으로 나왔던 실험이에요.
그 5명을 서로 선으로 연결해 보세요. 그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연결해 보세요. 5명 선이 개수가 몇 개냐? 그 개수가 많을수록 여러분은 동질 집단 속에서 살고 있어요. 동질 집단 속에서 살고 있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허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출판인들하고만 찝다 친구하면 그 문제 누가 풀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전혀 다른 그룹에 가서 활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는 기계치야. 그래도 챗GPT 공부를 해보시고 이런 것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묻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챗GPT 열심히 써야 돼요. 그런데 내비게이션 자꾸 쓰면 길 찾는 능력이 떨어지고요. 핸드폰 자꾸 쓰면 저희 가족 전화번호도 못 외우거든요. 저는 그거는 별 문제 없다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챗GPT 써서 절약되는 시간으로 그 시간만큼을 더 생각하고 묻는 데 쓰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란 직업은 묻는 직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물을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잘 묻고 잘 생각하고 잘 활용합시다. 강의 마치겠습니다.